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에 사는 이지원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두바이 부동산 광풍과 그 여파가 한국까지 미치는 현상에 대해 심층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늘 따뜻한 관심 보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두바이의 하늘을 찌르는 초고층 빌딩 숲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햇빛에 반사되는 금빛 외관들입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사막의 오아시스가 아닌 세계 부자들의 놀이터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매달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급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버즈 칼리파 인근의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름하여 골든 파라다이스. 이 단지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욕실 수전에서부터 천장 장식까지 모두 24K 순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변기 시트까지 금박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황금빛 욕실을 갖춘 80제곱미터짜리 아파트의 분양가는 무려 500만 디르함, 한국 돈으로 4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제곱미터당 5천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서울 강남의 압구정이나 청담동도 이런 가격대는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분양 현장에서 만난 모하메드 알 마크툼 영업 담당자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신의 축복을 받은 자들만 여기서 살 수 있다며 두바이는 이제 지구가 아니라 천국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은 과장이겠지만 이 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정말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황당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99%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방문 당시 마지막 한 채를 두고 사우디 왕자와 러시아 올리가르 희신흥 부자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30% 웃돈을 준 러시아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에미레이트 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두바이 중심가의 지난달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이는 두바이 역사상 최고 상승률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런 가격 폭등의 배경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유가 폭등이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면서 중동 산유국들에는 천문학적인 오일머니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두바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바이 정부가 외국인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제공하는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도 부동산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황금빛 환상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두바이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 기구 FATF는 최근 두바이를 자금 세탁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범죄 조직과 독재자들의 검은 돈이 두바이 부동산을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아흐메드는 밤새 수십억 원이 오가는 거래가 일상이라며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거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현금 가방을 들고 오는 구매자들이 많은데 그 돈의 출처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바이 정부는 이런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두바이가 세계 최대의 자금 세탁소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두바이의 부동산 광풍이 지금 한국에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두바이발 부동산 광풍이 한국 시장에 상륙한 것은 지난해 겨울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몇몇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강남 압구정의 한 중개업소. 이곳을 찾은 두바이 투자자들은 매물 가격을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턱없이 비싼 가격이지만 두바이에서 온 그들에게는 오히려 싸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당 8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그들은 단 1분도 고민하지 않고 현금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이제 아랍어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중동에서 온 구매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보통 20에서 30% 더 높은 가격을 선뜻 지불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례는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두바이 투자그룹이 단지 내 전체 10동 중 6동을 통째로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심지어 원 소유주들에게 이주비까지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200세대 이상이 한꺼번에 팔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두바이 자금의 한국 유입은 강남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아랍 자본에 의해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 해안가 부지 40만 평이 두바이 개발회사에 의해 일괄 매입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미니 두바이라 불리는 초호화 리조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 주변 토지 가격은 1년 만에 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제주도의 평범한 감귤 농장 가격이 서울 강남 아파트 평당 가격과 맞먹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제주도 주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한 주민은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게 됐으며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바이 자본의 유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3개월간 평균 23%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국 가계소득 증가율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집을 사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은행 부동산시장 분석팀 수석연구원은 두바이 자본의 유입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동 자금이 미국이나 영국 대신 한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와 높은 투자 수익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유가 상승으로 중동 국부 펀드의 자산이 급증하면서 투자처를 찾아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반년간 중동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자금은 약 7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약 53조 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국 연간 부동산 거래 총액의 약 18%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자금 중 상당수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자금이 국제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히 두바이를 경유한 북한 자금이나 국제 제재 대상 기업의 자금이 한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 출처 증명을 의무화하고 투기 지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대규모로 유입된 자금을 통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두바이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단순한 투자처가 아닌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침투가 결국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두바이 투자그룹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며 각종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동산 광풍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은 단기간에 엄청난 자산 증식의 기회를 얻은 반면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이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자본의 한국 침투는 주택시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표적은 한국의 핵심 상업용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랜드마크 빌딩들이 하나둘 중동 자본의 손에 넘어가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격적인 뉴스가 부동산 업계를 강타했습니다. 여의도 금융 중심지에 있는 초고층 트윈타워가 두바이 왕실 펀드에 매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매각 금액은 무려 8조 2천억 원. 이는 한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 역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매각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가격 협상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두바이 측이 처음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트윈타워에 이어 강남 테헤란로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 30개 중 12개가 이미 중동 자본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들 빌딩의 임차인 대부분은 한국 대기업과 금융사들입니다. 즉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들이 이제 두바이 자본에 월세를 내는 세입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동 자본이 단순히 빌딩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대형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쇼핑몰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대형 물류단지 7곳이 지난 분기에 모두 두바이 자본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물류센터들은 한국 온라인 쇼핑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도 두바이 자본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명동과 가로수길의 프라임 상권 건물들이 매물로 나오자마자 중동 투자자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은 공개 매물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중개업체 대표는 두바이 투자자들이 서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디지털 맵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두바이에서 온 의뢰인들이 가격보다 위치와 상징성을 더 중요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딩의 수익률보다는 한국 경제의 중심부를 장악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례는 서울 시내 핵심 오피스 타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바이 투자그룹은 빌딩을 인수한 직후 빌딩 이름을 아랍어로 변경하고 이슬람 양식의 로비 리모델링을 강행했습니다. 기존 임차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기도실을 설치하고 돼지고기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판도 변화는 이미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한국리츠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 중 두바이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달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 12%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두바이 자본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투자 회사들은 두바이 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펀드 매니저는 더 이상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중동 자본이 제시하는 가격은 한국 시장의 적정 가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두바이 자본의 한국 상업용 부동산 점령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은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입주한 빌딩의 소유권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 정보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두바이 소유 빌딩에서는 이미 감시 카메라와 보안 시스템이 교체되었으며 출입 기록이 실시간으로 두바이로 전송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두바이 자본이 한국의 인프라 시설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대형 화물터미널과 김포공항 인접 부지가 중동 자본에 매각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두바이 투자그룹은 한국의 항만 운영시설과 전력 공급시설에도 투자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국내 일부 경제학자들은 외국 자본의 전략, 자산 매입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바이 자본의 부동산 장악은 이제 일반 서민들의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와 대형 빌딩에서 시작된 이들의 투자는 이제 서민층 주거지까지 확대되면서 한국인의 기본적인 주거권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중산층 가족들이 모여 살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두바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 단지의 3분의 1 이상을 매입한 후 기존 세입자들에게 퇴거 요청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기존 대비 70% 인상되었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은 하나둘 동네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외곽 지역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 자본은 이제 단순히 개별 아파트가 아닌 단지 전체, 심지어는 동네 전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두바이 투자펀드가 600가구 이상을 단기간에 매입했습니다. 이들은 매입 후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월세를 2배 이상 올려 재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 자본이 대규모로 주택시장에 진출하면서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두바이 자본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의 월세는 지난 6개월 동안 평균 53%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불과 2년 전 한 달 월급의 3분의 1로 서울 외곽에서 적당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었던 직장인들은 이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직장인 6명이 함께 한 아파트를 나눠 쓰는 셰어하우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바이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보유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부동산을 석유 고갈 이후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입한 부동산을 최소 3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느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물량이 해외 자본에 넘어간 후입니다. 더구나 양도소득세 인상과 같은 규제책은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만 위축시키고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구청 공무원은 두바이 투자자들이 건축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법률 전문가들을 고용해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는 신축 건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면서 아랍계 주민들을 향한 적대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두바이 투자회사 직원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주거 개념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인들에게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 소유의 꿈은 젊은 세대에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이 빠르게 임대 중심 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의 정서와 사회 구조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의 78%가 평생 자가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작년 조사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두바이 자본의 유입을 자신들의 주택 구매 기회를 빼앗아가는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주택 소유가 불가능해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미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부의 대물림이 더욱 강화되면서 계층 이동성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 자본의 한국 침투는 이제 부동산을 넘어 금융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그들의 영향력이 이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한국 금융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분기 한국의 중견시중은행이 두바이 국부펀드의 자회사의 지분 34%를 매각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숨에 최대 주주가 된 두바이 자본은 즉시 이사회 구성 변경을 요구했고 주요 임원진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이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은 두바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금융지주사 중 3곳이 중동 자본과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 대형 금융지주사는 두바이 측에 사실상 경영권을 넘기는 딜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합니다. 한국 금융권의 두바이 자본 유입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전략적 접근의 성격이 강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금융 플랫폼을 직접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두바이 자본이 참여한 은행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중동 투자자들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융가에서는 이제 아랍어 간판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주요 금융사들이 두바이 투자자들을 위한 전용 영업점을 개설하고 아랍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증권사는 최근 직원들에게 아랍어 의무 교육을 시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자본이 들어온 금융기관에서는 이슬람 금융 원칙이 도입되면서 기존 업무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 개념이 사라지고 수익 공유 방식의 금융 상품이 주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노조 관계자는 두바이 자본이 들어온 금융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식 경영 방식에 맞지 않는 부서와 직원들이 속속 정리되고 있으며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견 관리자들의 퇴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 데이터의 해외 유출입니다. 중동 자본이 장악한 금융기관들은 고객 정보와 거래 내역을 두바이 본사와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국제금융거래의 특성상 명확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두바이 자본의 한국 금융권 잠식이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부 충격 발생 시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이 커졌으며 금융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두바이 자본의 차별적 대출 관행이 신용 할당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두바이 자본의 영향력 확대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두바이 자본에 넘어간 한 대기업은 기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주거래 은행을 교체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이 두바이 자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최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외국 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제통상규범과의 충돌 문제로 진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투자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두바이 자본의 한국 금융권 진출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국제적 금융 네트워크 확대와 중동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의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금융 주권 약화와 경제 안보 위협이라는 부정적 측면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두바이 자본의 한국 침투는 이제 경제적 영역을 넘어 정치와 문화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에서 시작된 그들의 영향력이 이제는 한국 사회의 근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로비에서는 최근 아랍어 대화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지난해부터 두바이 국부펀드와 투자회사들은 한국의 정계 인사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양대 정당의 국회의원 50여 명이 두바이 관련 단체의 초청으로 중동을 방문했으며 일부는 두바이 투자회사의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구청장 후보 선거에서 두바이 투자회사들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 기간 중 중동 자본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선 직후 지역 재개발 사업에 두바이 자본을 대거 참여시켰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 등 주요 관광지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앞다투어 두바이 측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두바이 자본 유치를 위해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두바이 자본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두바이 자본의 투자 유치를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면서 중동 자본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 영역에서의 변화는 더욱 가시적입니다. 서울 도심의 고급 상권에서는 아랍 스타일의 레스토랑과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강남의 유명 거리는 이제 두바이 풍의 화려한 조명과 건축물로 변모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거리 이름이 아랍어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두바이 자본이 속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3곳이 이미 두바이 자본에 매각되었으며 한 지상파 방송사는 두바이 미디어 그룹과의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방향성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자본이 투자한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중동을 미화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삽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끈 한 드라마는 두바이를 배경으로 촬영되었으며 중동의 부와 화려함을 적극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 강남의 일부 명문 사립학교에서는 아랍어 수업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두바이 왕실의 후원으로 이슬람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중동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두바이 펀드의 기부금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들은 두바이 왕실의 이름을 딴 연구소와 학과를 신설하였으며 중동 관련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학문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영향력 확대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 대형 모스크가 건립되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센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학자는 두바이 자본의 문화적 영향력이 단순한 경제 침투보다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서서히 변형되고 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여론은 양분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글로벌 다문화 사회로의 자연스러운 진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문화적 주체성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 이상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자본의 한국 침투에 대한 거센 반발과 저항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집단의 우려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전국적인 시민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주택 주권 수호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집회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외국 자본의 무차별적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주택주권시민연대의 대표는 한국인의 주거권이 두바이 오일머니에 팔려가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간 우리 아이들은 평생 외국 자본의 세입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총량제 도입과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중동 자본에 매각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자발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두바이 소유주에 대항해 임대료 인상 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계약 갱신 거부 시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책위는 이미 70여 개 단지로 확대되었으며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저항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한국 주권 지키기 운동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설 한 달 만에 회원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두바이 자본이 매입한 건물과 기업 리스트를 공유하고 불매 운동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 자본이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경제학자 100여 명이 참여한 한국경제주권 수호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자산의 외국 자본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매각된 자산에 대한 국가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슬람 자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며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 수호를 위한 범종교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두바이 자본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외국 자본 규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으며 국회 내에 외국 자본 영향력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외국 자본 유치 반대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차원의 저항도 주목할 만합니다. 부산의 한 어촌 마을은 두바이 자본의 리조트 개발 계획에 맞서 주민 전원이 토지 매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 입구에 자본 침탈 반대 천막을 설치하고 100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자본에 인수된 기업의 노동조합들이 연대하여 노동권 수호 공동행동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외국 자본 인수 후 진행된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들 기업 노동자 만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이 이틀간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외국 자본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공익소송단이 결성되었습니다. 변호사 100여 명이 참여한 이 소송단은 두바이 자본의 부당한 계약과 불법적 임대료 인상에 맞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와 법적 선례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의 확산에 두바이 측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투자청은 한국 내 대형 홍보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대적인 이미지 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한국인 오피니언 리더들을 두바이로 초청해 친선 행사를 개최하고 장학금과 기부금을 통해 우호적 여론 조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자본의 한국 침투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한국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감정적 대립과 배타적 민족주의로 가는 길과 합리적 규제와 상생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국 자본 규제에 관한 여야 합동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도출된 결론은 전면적 규제보다는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외국 자본 배척은 국제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선별적 규제 체계의 도입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주택 시장에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되
그 외 분야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투자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 자본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자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목적과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주택시장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매 제한, 외국인 주택 소유에 대한 중과세, 외국 자본 소유 주택의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이 유력한 정책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 매입을 통한 가격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모두 공감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주택협동조합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토지 신탁 모델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 주택 모델은 자본의 투기적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공동체 주택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공공토지 임대부 주택 모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주택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상호지분 보유와 장기, 투자자 유치 등 다양한 방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기업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전통 문화 보존과 발전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배척하기보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민 교육과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자본이 공존하는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과 문화, 이해력을 키우는 교육 과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맹목적 거부나 수용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두바이 측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두바이 투자청은 최근 투자 가이드라인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며 한국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중동 전문가는 두바이와 한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두바이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시티, 문화, 산업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은 배타적 폐쇄가 아닌 열린 규제와 공존의 길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합리적 규제 체계를 통해 자본의 무분별한 침투를 제한하되 건강한 투자는 적극 유치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자기 정체성과 가치의 재확립입니다. 외부 자본의 유입에 대한 대응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특파원 이지원의 장기 취재를 마칩니다. 오일머니의 쓰나미 앞에 선 한국 사회의 선택이 지혜롭기를 기대합니다.